선정받은 유한대학교 비즈니스학과의 서영인 교수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고요. 아까 이제 하인수 교수님께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가 이제 대학에 이렇게 지역사회에 있는 대학이잖아요. 유한대학이라든지 부천대, 서울신학대 모두가 이제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인데 사실 우리가 그 지역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연구하고 또 거기에 대한 어떤 사회적 책무를 다했나 이런 걸 방금 하인수 교수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좀 그런 걸 반성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연구하고 이런 거는 이제 저는 원래 중국 쪽입니다. 중국. 저를 간단하게 소개하면 저는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이제 학사하고 석사까지 마치고 중국 사회과학원에서 이제 경제학에서 이제 이론 경제학보다는 저는 그 산업경제학이라는 그 학위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산업경제는 이제 주로 중국에서는 제조업 분야에 주로 제조업 분야를 연구하는 그런 학문인데요. 그래서 그 학위를 받고 나서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조금 중국 지역에 대한 연구를 하고 그 다음에 유한대학에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한대학에서 와서 17년 동안 우리 학생들한테 중국 경제라든지 비즈니스 이런 분야에 주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처음으로 이제 그 부천시에서 이렇게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가 있다 해가지고 여기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천시에 대해서 제가 여기 뭐 10년 넘게 살고 있지만 한 번도 연구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제 잡기도 쉽지 않았고 또 실질적으로 아는 것도 많이 없었습니다. 단지 이제 우리가 연구하는 어떤 사람이다 보니까 데이터 같은 걸 찾고 자료 찾고 이렇게 해서 이제 주제를 잡고 보고서를 만들었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보면 아직도 굉장히 우리의 어떤 깊이가 얕다, 연구의 깊이가 얕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 이런 기회가 주어지면 추가적인 어떤 연구를 통해서 더 깊이 있고 그런 연구를 진행해서 부천시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저 자신도 기대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제가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발제 주제를 부천시 인구구조 변화와 주요 경제 이슈 진단 이렇게 잡았는데요. 어떤 나라든지 아니면 어떤 지역이든지 인구 문제는 경제와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때로는 인구가 많아야 좋다는 중국의 이제 모택동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많아야 좋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인구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리는 그런 정책을 택했고 모택동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너무 많으니까 안 된다 그래서 산하 제한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 30년, 이제 40년 돼가는데 중국도 역시 우리와 같이 이제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로 한 10여 년 전부터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산하 제한이 다 풀려가지고 2명, 3명까지 낳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는 이미 이제 재작년부터인가 인구가 감소했잖아요. 정확한 제가 연도는 모르지만 전체 인구 총량은 이렇게 감소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인구가 감소하면은 전체적인 어떤 경제의 생산성이 저하되고 그 다음에 또 경제 성장이 둔화되는 그런 요인이 있기 때문에 각 나라의 위정자들이라든지 그 지역의 어떤 행정 책임자들은 인구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지금 절벽이다 하다 보니까 우리 부천시도 문제이지만 제가 몸담고 있는 우리 유한대학도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인데 왜 인구냐 이렇게 하는데 인구경제학이라는 우리가 그 학문도 있어요. 그래서 인구가 어떻게 변화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부천시도 미래가 어떻게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이슈를 잡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론적으로 들어가서 제가 표를 한번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크게 세 가지로 잡았는데요. 먼저 부천시 인구구조 변화입니다. 그래서 부천시 인구구조 현황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부천시 인구 전체 인구는 2022년 12월 기준으로 79만 128만 명입니다. 12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 현황을 지역별 인구하고 연령별 인구로 크게 나눠봤는데요. 먼저 지역별 인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별 인구를 이렇게 살펴보면은 부천시를 이제 광역동으로 나눠가지고 10개를 이렇게 나눠놨더라고요. 부천시에서 저도 그것을 인용해가지고 통계를 잡았는데요. 전체 10개 중에서 지금 인구가 가장 많이 사는 지역은 신중동 지역입니다. 약 16.3% 정도가 인구가 여기에 지금 살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 범안동입니다. 아마 신중동 지역은 일기 신도시 하면서 중동하고 신중동하고 일기 신도시 하면서 인구가 부천시에 전통적으로 많이 모여 살았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범안동 같은 경우에는 목질 신도시가 2010년부터 이제 들어서면서부터 2015년 이후에 2016년부터 입주하기 시작했는데 아마 이런 신도시로 인해서 인구 밀집도가 높아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범안동에는 11.8%의 인구가 여기에 살고 있고 인구가 이제 좀 밀집도가 낮은 지역 전통적으로 이제 구도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수호사 본동하고 중동 그 다음에 신곡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동하고 신중동은 이렇게 포함해버리면 두 개는 이제 21%가 넘으니까 그걸 제외하고 신곡동하고 수호사 본동이 인구 밀집도가 10% 미만에 지금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연령별로 한번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연령별로 나눈 거는 경제활동 가능 인구 부분이 있고 또 5세 단위로 나누는 그런 분류가 있는데요. 경제활동 가능 인구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전체 이제 우리 부천시의 인구가 2021년 이 통계가 약간 좀 다릅니다. 어떤 거하고는. 그래서 여기는 80만 명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이제 나눴을 때 0세부터 14세 영유아 연령이고요. 15세부터 64세까지는 경제활동 가능 인구라고 하고 65세 이상은 노령 인구, 노인 인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특이할 만한 점은 영유아 아동의 인구 변화를 시기별로 이렇게 쭉 보면은 2000년에는 약 부천시에서 23.5% 정도 차지했습니다. 근데 이제 10년 단위로 이렇게 나눠봤는데 10년이 경과하고 나서 영유아 비중이 15.8%로 내려갔고 2020년에는 11.1%, 2021년에는 다시 10.7%까지 떨어졌습니다. 반면에 이제 영유아 아동하고 대비되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중을 보면은 2000년에는 4.6%로 비교가 낮았는데 2010년에는 7.3%, 2020년에는 13.6%, 2021년에는 14.7%, 1년 만에 1%포인트가 증가했습니다. 자, 그래서 원래가 이제 우리가 노인 인구의 비중이 7%가 넘으면 고령화 사회라고 하고 14%면 고령 사회, 그 다음에는 이제 20%가 되면은 초고령 사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부천시는 이제 2021년부터 이미 고령 사회로 진입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볼 수 있는 게 경제활동 가능 인구인데요. 경제활동 가능 인구는 비중, 인원보다도 비중을 한번 보면은 2000년에 71.9%에서 10년 이후에 76%까지 뛰었습니다. 근데 10년 다음이 지나서는 이제 75% 내려가고, 그 다음에 2021년에 다시 2%포인트 정도 내려가가지고 74.6%까지 지금 내려가고 있는데, 앞으로 이러한 비중은 계속적으로 내려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이유가 이제 영유아 아동이 계속 비중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성장하면서 15세 이상 인구로 편입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경제활동 인구가 감소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제 경제활동 가능 인구가 감소하게 되면 가장 문제가 바로 경제 활력이 저하된다는 거거든요. 네. 경제 활력이 저하되고 생산성이 감소되고 그리고 경제 성장이 둔화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유의해야 될 대목입니다. 또 하나가 이제 5세 단위로 인구를 구분해가지고 이렇게 나눠 봤는데요. 자, 5세 단위로 쭉 인구를 나눠서 보니까는 0세에서 4세부터 해가지고 마지막 85세 이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쭉 보면은 특이한 게 2021년도에 이렇게 쭉 보면은 이 구성비가 있거든요. 0세부터 4세부터 해가지고 5세, 9세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나이가 많을수록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계속. 그러니까 계속 우리 평균 연령이 매년 높아진다고 우리 부천시의 인구에서 평균 연령이 계속 높아진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0세부터 4세까지 2.8%인데 그 다음에 3.8, 4.1, 4.3, 6.2 계속 늘어나죠. 자, 그래서 7.7%까지 늘어났다가 약간 줄어들고 6.9, 7.1, 7.6, 7.9, 9.1까지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5세 단위로 이렇게 인구를 알아봤는데 가장 많은 구간이 바로 50세에서 54세. 그러니까 54세, 55세부터 59세, 60에서 64세. 이 15년 동안의 인구가 가장 많습니다. 전체 인구를 합하면 26.9% 정도 됩니다. 26.9%.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제가 여기 기술을 해놨지만 이분들이 이제 10년이나 15년 이후에 대부분 노령 인구로 편입이 되거든요. 그럼 26.9% 거의 약 27% 인구가 노령 인구로 편입이 되면 초고령 사회가 아니라 초초고령 사회가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 부천시 입장에서 가장 큰 문제가 경제적으로 하면 재정 압박이 우리가 복지비를 많이 지출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재정 압박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구 구조 변화가 우리가 어떤 이제 정치를 하시는 행정을 하시는 그런 시장님이 어떻게 이것을 미래 부천시에 대비해야 되느냐 이것을 아주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두 번째는 이제 부천시 인구 변화 추이를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부천시 인구 변화 증가 추이를 보면은 계속 인구가 처음에 증가하다가 여기가 이제 2010년이거든요. 2010년을 기준으로 꺾이게 됩니다. 2010년에 89만까지 정점을 찍습니다. 부천시는. 정점을 찍고 나서 2010년 이후부터는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자, 이 표로 보면은 더 정확하게 이제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데요. 2010년에 89만 명에서 2011년에 처음으로 마이너스 1374명이 감소하게 됩니다. 인구가. 그 다음에 2012년에도 약 3,551명, 2015년에는 2014년 대비입니다. 2014년 대비, 전년 대비 5,500명 이렇게 하는데 2020년이면 전년 대비 26,000명. 자, 여기서 보면 순수 내국인, 여기는 지금 외국인까지 포함한 거거든요. 위에는. 순수 내국인만 포함했을 때는 2020년에 3만 명이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숫자가 2010년에 감소했는데 이후에도 순수 내국인만 봤을 때도
10,000명, 12,000명, 15,000명. 자, 이렇게 지금 감소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심각한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반면에 이제 외국인은 아까 외국인은 조금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미국에는 정식으로 이제 등록된 외국인들을 말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외국인들을 보면은 처음에 2010년에 15,000명 통계가 이제 잡히기 시작했는데요. 15,000명에서 2022년에는 24,000명까지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이 외국인 인구가 이 정도 되지만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많은 건 아니고요. 우리 전체 인구의 약 3% 정도, 부천시 전체 인구의 3% 정도를 점하고 있습니다. 자, 부천시 대비 주변 도시는 인구가 어떻게 변하고 있느냐? 우리가 이제 이 작은 지역 사회도 서로 경쟁이 있잖아요. 우리도 대학도 옆에 대학들하고 계속 이게 경쟁인과 마찬가지로 지역 사회도 경쟁인데 우리 주변하고는 어떤가 이런 거 한번 봤어요. 그래서 2001년 기준에 이제 아까 2001년 기준 부천시 인구가 75만 명. 그래서 전체 도내 경기 도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2% 정도 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 31개 지자체가 있는데 시군이 있는데 여기에서 네 번째로 큰 도시니까 제가 다른 후배들한테 물어보니까 부천시가 굉장히 큰 도시라고 하더라고요. 경기도에서는. 자, 그래서 이때만 하더라도 경기도 우리 부천시보다 큰 도시는 수원, 성남, 고양 이 세 개에 불과했는데 2010년에 이제 부천이 가장 인구가 많았던 연도인데 그때 비중이 내려갔습니다. 7.4%로. 그리고 순위도 용인에 밀려가지고 이제 5위로 내려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2021년에는 뭐냐? 전체 인구의 5.9%로 다시 하락했어요. 전체 우리 경기도에서 차지하는 인구의 비중이 우리 부천시의 비중이 5.9%밖에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부천시보다 큰 거는 수원시, 성남, 용인, 고양, 화성시 이 정도 되는데 아직까지도 그래도 큰 도시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같은 기간에 경기도 인구가 증가한 것에 비하면 부천 인구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많이 감소한 것을 알 수 있어요. 경기도 전체 인구 일단 뒤에 보시면 나오지만 전체 경기도 인구가 계속 증가합니다. 경기도 인구는 여기 보면은 경기도 인구가 2001년, 5년, 10년, 15년, 20년 이렇게 단위로 이렇게 쭉 해놨는데 5년 단위로 보면은 계속 경기도 인구는 증가하고 있는데 부천시는 감소한다 이 말은 상대적으로 다른 도시들은 다른 주변 도시들은 인구가 증가하는데 부천시는 감소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우리한테 굉장히 위기의식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보면은 인구가 가장 많이 증가한 거 2010년으로 기준을 해서 제가 이제 빨간 걸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요. 용인시, 김포시, 화성시. 자, 이거는 2010년 대비 2021년에도 인구가 증가한 겁니다. 인구가 가장 많이 많았을 때가 거의 2010년 정도 되는데 여기에 대비해서 2021년도 세 개 도시는 증가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2만 명 이상씩 20만 명 이상씩 증가한 데고 여기는 이제 좀 적게 증가한 건데 수원시, 평택시, 시흥시, 하남시 자, 이런 데도 인구가 증가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아까 말한 우리 부천은 2010년 대비 감소했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시흥시도 인구가 증가했고 우리 주위에 그다음에 화성시 이게 주로 이제 공업이 많이 발달한 지역들. 자, 이런 지역의 인구가 많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제가 이제 주요 경제 이슈, 우리 부천시의 주요 경제 이슈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여기서는 어떤 걸 뽑을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인구 감소 및 인구 유입을 제약하는 요인을 중심으로 이슈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천시가 왜 이렇게 인구가 늘어나지 않고 또 유출이 이렇게 되는가 이런 것을 고민한 게 첫 번째 이유가 대형 산업단지가 부재하다. 대형 산업단지가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주위에 보면 제가 이제 우리가 그 학교에서 그런 거 해요. 주변에 산업단지가 뭐 있는지 이런 거 분석을 했어요. 자, 그때 바로 인천은 남동구에 있는 남동공단이 있고, 그 다음에 시흥에는 시화공단, 그 다음에 저기 안산에는 반월공단, 그 다음에 구로에 가면 디지털단지, 이렇게 우리 주위에 이제 우리가 유한대학이다 보니까 주위에 이렇게 많은 공단들이 많으니까 이럴 때 기업이 많다 이거예요. 우리가 분석한 거는 그런 데다가 우리가 취업을 시키면 되지 않느냐, 어느 학과를 만들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학교에서는 분석을 했던 겁니다. 이제 하지만 부천시로 봤을 때는 이런 지역에 이렇게 대형 산업단지가 이렇게 조성이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부천시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천시는 주로 어떤 도시냐? 베드타운 도시다 이거죠. 그래서 주로 그쪽으로 출근하는 인구가 많은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근하는 인구가 많고 출퇴근하는 인구가 많다 보니까 만약에 시흥에 신도시가 개발된다 그러면 그쪽에 직장이 있는 분들은 글로 많이 빠져나가고 구로 쪽에 가면은 자기가 그쪽에 주택을 구입하게 되면 글로 빠져나가고 이렇게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부천시는 바로 직장하고 주거가 불일치한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다시 빠져나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바로 그런 것을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일자리를. 그래서 직주 일치되는 우리 부천시를 만들어야 된다. 페이지 인구를 계속 유지해내는 보합해내는 그런 상태를 유지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바로 이렇게 직장과 주거가 일치하는 환경 조성이 부천시에는 필요하고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뭐냐? 관내에서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데 문제는 이제 관내에 일자리를 창출하려고 하니까 우리는 부천시는 대형 어떤 산업단지를 유치할 만한 유휴부지가 거의 없죠. 그래서 대장동 있었지만 대장동도 3기 신도시 하면은 거기도 베드타운으로 거의 개발이 될 거고 옥길동에도 이미 다 이제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서 부천시 자체는 유휴부지가 거의 없다고 그래요. 거의 다 개발이 돼가지고. 자, 그러다 보면 대형 산업단지는 유치할 수도 없고 또 수도권 도시 전기 때문에 이 서울 근처에 우리가 전통 굴뚝 산업이나 이런 거는 유치할 수도 없는 거니까 제 생각에는 작은 거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죠. 그래서 정밀가공이나 정밀화학 아주 조그만한 거 화학 공장 같은 것도 조그만하게 하더라고요. 반도체 이런 데 들어가는 거 같은 경우에는 자, 그런 거라든지 IT, 바이오 산업 이런 거는 큰 거 아니면 굴뚝 산업은 아니니까 자, 그런 것 위주로 어떤 산업을 유치해서 부천시 경제 발전을 어떤 도모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이슈를 잡았는데 관내 상동업자의 규모 경제가 미흡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따가 또 과장님이 준 제가 경제지원과 과장님이 준 것도 제가 봤어요. 봤는데 거기도 이제 좀 기업 규모가 적다고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경기도에서 이제 분석해 놓은 거 보고 저는 한 거였는데, 자, 관내 사업체가 2022년 말 기준으로 8만 7천 개 정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개인 사업체가 7만 2천 개. 그래서 약 82%가 개인 사업체고, 법인이 나머지 이제 18% 정도가 법인 사업체인데, 개인 사업체는 직원이 대부분 한 2명 수준. 그래서 아주 영세한 그런 규모입니다. 반면에 이제 법인 기업은 이제 좀 큰 기업인데 직원 수가 10.6명 정도 되죠. 그래서 경기도 전체 평균 11.2명보다는 적은 규모입니다. 그래서 법인이든 개인 사업체든 우리 부천시에 있는 기업들이 대부분 굉장히 영세한 규모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규모 경제다 이런 것도 말하기 힘든 아주 영세한 그런 규모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앞으로 그러면 기업을 크게 만들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든지 아니면은 좀 큰 본사라든지 대기업 본사라든지 이런 걸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시장님이 노력해서 유치하시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마곡지구에 가보면
그 LG 단지가 조성되고 있잖아요. 원래 그 기업들이 전부 다 강남으로 내려갔다가 그 강남에 그 저기 본사를 대부분 많이 뒀는데 마곡단지에 막 들어오니까 그 저도 가보니 저기 다 LG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우리 부천도 그런 정도의 땅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대기업 유치할 수 있는 거 그런 거 좀 기업 지원과에서 좀 많이 해가지고 많이 유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낮은 제가 보니까 재정 자립도예요. 네, 부천시의 낮은 재정 자립도. 자, 그래서 거기 보면은 부천시 재정 자립도가 이 그래프를 보면은 여기 70년대까지 볼 필요 없고, 자 2000년대, 20년 전에 한번 보면은 2000년대 재정 자립도가 60.7% 정도 되거든요. 60.7%. 자, 그런데 계속 보면은 해가 가면 갈수록 우하향하고 있습니다. 우하향하고 있어요. 그래서 2020년에 바닥을 찍어가지고 23.9% 재정 자립도가 예산 대비 이제 지출을 말하겠죠. 그래서 23.9%까지 떨어졌습니다. 이 정도 재정 자립도가 떨어지면 제가 중국의 지방 정부를 많이 이제 연구하는데 이 정도 낮은 데는 별로 없어요. 중국의 지방 정부들도 굉장히 낮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 지금 이제 21년, 22년 약간 반등을 했는데 여전히 30% 이하 이렇게 되는데 앞으로 아까 그 우리가 50세에서 65세 이 인구가 65세 노령 인구로 편입됐을 때는 이 재정 자립도가 어떻게 될까 이런 염려가 되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재정 자립도가 이렇게 낮은 거는 기본적으로 세수가 부족하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업이 영세하고 또 큰 대기업 같은 게 없다 보니까 이런 재정 자립도가 떨어진다 이렇게 보면 되죠. 제가 보니까 제 고향이 원래 저기 전라남도 광양인데 제가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다니고 이럴 때만 하더라도 굉장히 못 사는 동네에 있어요. 어촌이었는데 거기에 광양 제철소가 들어오다 보니까 재정 자립도가 전국의 수위 안에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막 이렇게 코로나 때 현금 푸는 것도 광양 제철소에서 그걸 막 지원해줬어요. 그래서 막 현금도 잘 풀어주고 굉장히 경기 되게 좋은데 부천시 같은 경우에는 아마 그런 큰 대기업 삼양도 없어졌지 않나요? 삼양홀딩스 그리고 없어진 것 같아요. 옛날에 있었잖아요. 삼양홀딩스. 그래서 자꾸 대기업들이 빠져나가니까 그런 걸 잡아야 되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그러면 어떻게 인구 유입을 촉진할 거냐 이건 나름대로 생각을 해서 제가 나름대로 생각을 해서 이제 토론 의제로 삼을까 해가지고 작성해봤습니다. 그래서 아까 첫 번째 아까 이제 언론 설명드렸을 때 마찬가지로 일자리를 창출해야 된다. 그래야지 인구 유출을 방지할 수 있다. 그래서 바이오 생명, IT 산업, 정밀 가공 자 이런 것들을 육성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두 번째는 문화예술 도시의 이미지를 구축해서 주민의 주거 자부심을 고치해야 된다 이건데요. 어떤 나라든지 그 나라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야지 다른 나라로 이민 안 가거든요. 그 지역도 똑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한 자부심을 느껴야지. 우리는 부천 시민이다. 부천 시민은 어떤 도시다. 이런 자부심을 느껴야지 떠나지 않을 거다 이거죠. 그래서 문화예술, 우리 문화예술 계속 하는데 부천시 문화예술 하면은 영화 보는 데가 영화 보는 걸로만 끝나면 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천 그러면 아트센터라든지 그래서 막 뮤지컬 같은 것도 상시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니면 미술관 같은 거 해가지고 젊은 애들이 아니면 한 사람이 계속 유명한 우리나라 전시관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갤러리 만들어서 전시해 놓는다. 대형 공연장 같은 거. 자 이렇게 즐길 수 있는 문화 공간이 있어야지 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부천 그러면 영화제 있다. 이거 가지고 문화도시라 할 수 이거 연예인들만을 위한 거지 우리 시민들을 위한 것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든다 이거죠. 저도 한 번도 가보지도 않았지만 한 번 하면 그걸로 끝나버리죠. 한 15일 뭐 영화 이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 있다 그러는데 애니메이션
부천시에서 제가 뭐 비판하는 게 아니고 얼마나 이제 잘하는지 모르겠지만 애니메이션 우리 학생들 전부 다 읽은 거밖에 생각 안 해. 부천시 애니메이션 이거 생각 안 한다 이거죠. 그러면 뭘로 지금까지 했느냐? 맨날 애니메이션 있다, 박물관 있다 이거 가지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즐길 수 있는 것, 우리 시민들이 그래서 야 우리 부천에 가면은 이런데 우리가 자주 이거 할 수 있어. 이런 자부심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자 그래서 이런 공간, 주민들이 실생활에서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야 된다 이거죠. 자 그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대형 쇼핑센터 같은 것을 유치해가지고 쇼핑의 메카로 만들자. 자 이런 건데요. 우리 그 부천시 관내에는 아까 이제 L백화점하고 H백화점이 중국식인 게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대부분 좀 저도 뭐 가서 막 백화점 가서 뭐 이렇게 물건 구입하려면 좀 부담돼 대학 교수인데도 그래서 아울렛 같은 데 많이 가는데 부천에 있는 아울렛 없어요. 그래서 저는 주로 가는 데가 있죠. 구로 아울렛이라든지 저 시흥에 있는 신세계 아울렛 이런 데 많이 가거든요. 이게 뭐냐 그러면은 부천에서 뭐 이렇게 쇼핑할 데가 많이 없어요. 근데 중고등학생들은 부천역 각 지하광장에 많이 가기는 하더라고요. 하지만 우리 이렇게 지금 그 부천시를 이끌어가는 40대, 50대, 30대, 40대, 50대 이런 분들이 막 쇼핑할 때는 마음대로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대형 쇼핑센터가 많이 생김으로써 외부에 유입하는 인구도 많이 와서 하고 또 세수도 많이 늘어나고 이러지 않을까. 땅이 없으니까 좁은 땅에다가 이런 쇼핑센터를 많이 만들어서 부천 가면 쇼핑하러 가자. 자 이런 걸 만들어 볼 필요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 스타필드 옥길동에 있는데 원정 쇼핑 많이 와요. 제가 한 번씩 가보면 조금만 하지만 원래 스타필드가 뭐 고향에도 있고 여러 개 있는데 제일 작아요. 여기가 좀 크게 처음에 했으면 좋은데 좀 크게 했더라고요. 약간 이런 그래도 이거라도 있으니까 저쪽에 은계주구에서 이렇게 쇼핑하러 오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는 지속적인 외국인 유치가 좀 필요하지 않나 이거죠. 그러니까 내국인이 감소하고 있으니까 국가적으로도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이민을 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국가적으로. 그래서 우리 인구가 감소할 때는 그 인구 감소한 걸 상쇄하려면 외국인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부천시도 인구가 이렇게 감소하면은 일할 인구가 다 노동 생산 인구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외국인 받아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외국인이 지금 3%에 불과하는데 제가 안산에 물어보니까 12%예요 외국인이. 10만 명인가 뭐 그게 넘는다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천시도 외국인들이 와서 생활할 수 있도록 편익을 제공해주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